네, 네 번째 과목 임상심리학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에 알맞은 방어 기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죠.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3회 이번에 그 8번 문제 이론 총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중현이는 선생님께 꾸중을 들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중현이에게 동생이 밥을 먹을 것인지 묻자 너가 상관할 거 없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다. 중현이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는 뭐다? 대상자를 바꿨죠. 예, 대상자를. 그래서 전입니다.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62번입니다. 다음 중 대뇌 기능의 편재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편재화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앞서에도 이런 게 있었죠. 손, 발, 눈 이런 거는 손도 2개, 발도 2개, 눈알도 2개,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려면 2개가 되어 있는 거 손, 발, 눈이죠. 이거는 2개가 돼야 되니까 주의력 검사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야 편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균형이 잡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우울증에 관한 백의 인지치료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참 이 백의 인지치료의 내용을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거 보고 뭔가 나잡아가라 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몇 회를 풀다 보면은 감이 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비활동성과 자신의 우울한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막기 위해 활동 계획표를 만든다. 인지치료에서는 뭔가 계획표를 만들죠. 환자에게 부정적 결과에 대한 비난을 자신이 아닌 적절한 다른 곳으로 돌리게 이렇게 가르친다. 또 뭐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내담자의 미해결되고 미해결 뭐냐 억압된 기억을 자각하고 의식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해결 here and now 하면은 우리는 이 인지 치료가 아니고 바로 게스탈트 치료가 되죠. 형태주의 게스탈트.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은 here and now를 인지 치료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3번이 거리가 먼 것이다, 즉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담자가 해결 불가능한 일로 간주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찾도록 돕는다. 3번 내용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인지의 치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마스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뭔가 확연하게 저렇게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도 출제자가 좀 뭐랄까 우리의 사상을 감안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64번입니다. 기말고사에서 전과목 100점을 받은 경위에게 선생님은 최우수상을 주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도 해주었다. 선생님이 경위에게 사용한 학습 원리를 냈습니다. 앞서에도 유사한 문제가 한번 우리 풀어봤죠. 이것이 조건합니다. 잘 했을 때 칭찬을 강화를 해주죠. 잘 했는 이후에 강화를 해준 것은 조건한데 우리가 바꿔 말하면은 이것은 무슨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가 아니고 조작적 조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화의 법칙을 보면은 칭찬을 해 주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플러스죠. 칭찬을 준 거니까 그건 정적 강화가 정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는 또 뭡니까? 잘했는 일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주는 건 정적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강화라든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적적 조건 형성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꼬메르와 꼬메르가 제시한 이 같이 나옵니다. 제시한 적극적 이거 오타가 아니에요. 적극적 경청 기술과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말이죠. 해석, 요약, 반영, 부연 등등 우리가 수용, 공감, 명료와 요약과 재진술, 해석, 탐색적 질문, 적시성, 직면, 침묵 이런 종류는요. 좀 스스로 잘 보셔가지고 이 감을 이건 뭐다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통 보면 전과목에서 나올 때 꽤 비중이 높거든요. 깊은 이론은 아니지만은 이게 다 상담 초기의 기법입니다. 상담 초기나 또는 면접 초기에 다 기법이 됩니다. 그럼 뭘까? 해석은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미없다고 말할 때 성적 관계에서 재미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는 것은 이 말을 뭡니까?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명료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약은 이제까지의 말씀은 당신이 결혼하기에 적당한 사람인지 불확실해서 걱정하신다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요건 요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영은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군요. 이 박자를 맞춰주는 것이에요. 뭔가 잘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반영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재진술 요거하고도 같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때마다 조금 표현하는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부연, 이제 부연 설명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결혼이 당신에게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는군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으로 들립니다라고 한 것은 쭉 했던 것을 결국 명료화 이렇게 해주는 요것이지 해석도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가 해석에 대한 정의를 볼까요?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사건들의 의미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서 이렇게 말해준다. 추론해준다. 이런 말이 보통 이제 들어갑니다. 66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인간의 정신병리가 경험 회피와 인지적 융합으로 인한 심리적 경직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창조적 절망감, 맥락으로서의 자기 등의 치료 요소를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흑색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용 전념 치료, 변정법적 행동 치료, DBT는 우리가 앞서 한번 다뤘죠.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마음 챙김의 건강 인지 치료. 우리가 대충 보면은 이 변정법, 합리적 마음 챙김 이게 아니라는 정도는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번을 확실하게 틀려도 좋지만은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마다 어떤 단서를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융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용이라고 하는 이 융합을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면 융합이니까 이 수용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참고로 이런 그 내용은 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번입니다. 사회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일단 시설에 있다가 이제 사회로 이제 나왔어요. 이런 그 말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앞에 한번 1회 때도 한번 나왔던 그 문제네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술을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세워서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정상관리 기술은요, 이 정상관리 기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상관리나 약물관리와 함께 하는 것은 환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회기술훈련하고는 별도 문제죠, 정상은. 그래서 다시 복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회기술련의 문제 해결 기술, 의사소통 기술, 자기주장 훈련, 요 세 개 항상 세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심리평가에서 임상적 예측을 시행할 때 자료 통계적 접근법이 더욱 권장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 역시 색깔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색깔이 흑색이죠. 색깔이 흑색입니다. 흑색은 어떻다? 틀려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자료 통계적으로 접근을 본다.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왜 자료를 보느냐, 이제 그 점에 우리가 착안해 봅시다. 그래서 이 딴 내용보다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뭐냐, 요겁니다. 2번, 다수의 이질적인 표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여러 그 이질적인 그 대상이 많아요. 이래서 뭔가 직접 조사하기가 이렇게 이러면 상당히 일이 많죠. 이럴 때 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경우, 개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질적인 여러 그 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신입생의 학점을 예측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임상관은 신입생 개인의 어떤 성격, 요인 이런 걸 일일이 다 탐색하기보다는 그들의 고등학교 성적과 성취검사 점수와 같은 객관적 자료들을 이렇게 쭉 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예측한다, 이런 뜻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틀려도 좋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69번입니다. 전통적인 정신역동적 심리평가와 비교했을 때 행동평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끔 나오더라고요. 전통적 정신역동적, 그 다음에 행동평가,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보면은요, 여기에서 행동이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일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건 정신역동이에요. 개인간을 비교하여 보편적 법칙도 정신역동입니다. 성격 특성의 병인론을 이렇게 나온 것도 정신역동입니다. 그래서 행동평가는 행동을 징후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징후로 보지 않고 표본으로, 하나의 표본으로 간주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면은 이건 행동주의 치료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놨어요. 정신역동적 심리평가와 행동평가에서는 기저 원인을 보여주고 일관된다는 예상, 보편적 병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행동평가에서는 행동 목록에 그 표본으로 이렇게 간주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 모의고사는 특히 이쪽 부분이 임상심리학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죠? 70번입니다. 현실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현실 치료와 실존주의하고 제일 좀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분하는 것은
이 실존주의는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을 이렇게 나오고, 현실 치료에는 선택과 책임을 강조한다. 제가 이것을 쭉 출제되는 예문들, 실제 문항들을 쭉 분석해 본 결과, 이 실질적으로 좀 비슷해요. 유사한데. 그러나 우리가 구분을 결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책임, 자책이 나오면은 이거는 실존주의고, 예, 자책. 왜 실수했으니까 내가 자책을 한다. 실존주의, 실수해서 자책을 한다. 이렇게 자유와 책임입니다. 현실 치료에는 현실은 선택과 책임은 다 들어가요. 자, 우리가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내담자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생 철학을 습득함으로써 정서적 혼란과 자기 패배적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서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알리비티죠. 앨리스의. 요거는 실존주의에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내담자의 좌절된 욕구를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관계를 믿고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 여기에 이제 선택이 나오죠. 선택. 요것이 그러면은 현실 치료가 되겠네요. 3번은 현대의 소외, 고립, 무의미. 이게 죽자 보면 나오죠. 죽음, 고립, 그 다음에 자유, 무의미 이런 게 나오죠. 등에 이게 요거는 실존주의, 얄롬의 실존주의죠. 현실 치료는 글래스입니다. 윌리엄 글래스고. 3번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생활의 딜레마 해결에 제시한 인식을 벗어나 자유와 책임 능력의 인식을 강요한다. 요거는 실존주의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2, 3번 선택하기가 참 만만찮거든요. 물론 실존주의를 조금 더 깊이 본 사람은 소외, 고립, 무의미 나오면 이거는 얄롬의 이론이다 이렇게 물론 알 수 있겠지만도요. 4번 가족 내 서열에 대한 해석은 어른이 되어 세상과 작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근데 이거는 가족 치료에 대한 거죠. 가족 내 서열 이렇게 나온 것은 가족 치료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번 문제 좀 까탈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쭉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선택과 책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앞으로 다른 문제 나올 때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71번입니다. 한국 심리학회 윤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거. 윤리규정 이런 거 나오면 상식적이니까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심리학자는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죠. 심리학자는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하면 안 된다. 맞지 않죠.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때는 공개를 해야 된다. 딴 걸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도 노출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윤리 규정이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하게 하는데도 이걸 비밀을 유지를 하면은 이게 윤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는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심리학자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다 지금 여기 지금 액세서리로 다 넣어주고 중요한 건 2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이렇게 나오죠. 볼드의 모형 제안, 웩슬러, 벨레뷰의 지능척도 출판, 조지 엥겔의 생물 심리 사회 모델 제안,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 출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여기 연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단지 최근. 그냥 이 생물 심리의 사회 모델이다.
이거 뭐 다음에 똑같이 나오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바뀌면은 할 수 없죠. 잘 찍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외우려고 한다고 해서 이 연도가 어떻게 잘 외워지겠습니까? 73번 문제입니다. 최근 컴퓨터는 임상 실무에서 치료 효과 평가에 점차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전산화된 심리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 참 생소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답을 익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 또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기반 검사는 시행 기간을 전략해 주지만 검사자 편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기반 검사니까 뭐 이거는 뭐 편파가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컴퓨터 기반 보고서는 자 검사와 보고서는 다릅니다. 검사는 뭐 편파 안 하고 그대로 쫙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컴퓨터 기반 보고서는 임상과를 대체하는 임상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임상과를 대체하기는 보고서는 곤란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석을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보고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컴퓨터 기반 검사를 사용하면 임상가가 유능하지 못한 영역에서도 임상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 2번과 비슷하죠. 이거 이렇게 안 되죠. 판단은. 그래서 검사까지입니다. 컴퓨터 기반 평가 해석의 경우 짧거나 중간 정도의 분량을 지닌 진술이 긴 분량의 진술에 비해 일반적으로 타당해가 더 많다. 네, 이게 답입니다. 네. 컴퓨터 기반 해석을 할 경우에는 너무 길면은 요새 AI도 너무 길게 뭐 어쩌다 보면은 이상한 게 나온다, 이상한 그 해석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짧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지역사회 심리학, 사회복귀이 이런 것과 같이 연관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조직과의 관계 개발을 강조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준전문가의 역할과 자주활동을 강조한다. 예. 뭔가 이제 준전문가가 돼. 전문가는 물론 시설에 있고 하지만은 뭐 지역사회 일일이 다 전문가가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준전문가 역할과 시설에 오래 있고 하면은 뭡니까 거의 뭐 듣고 보고 한 게 많아서 준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자주 활동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활동을 강조하는 건 맞는 내용이죠. 전통적인 입원 치료에 대한 지역사회 대안을 강조한다. 당근이죠. 유지되는 능력보다는 개선된 능력을 강조한다. 자꾸 단점을 강조했어야 안 되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오히려 유지되는 능력을 잘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4번이 틀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뇌의 편측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앞서 한번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죠. 편제와 편측화 하려면은 손, 눈, 발처럼 뭔가 두 개의 쌍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은 우리가 미루검사, 엑셀러 기억검사, 성격검사 이게 뭐 편측 효과를 주는지 안 주는지 예를 들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원처 기법이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답안을 찾아가는 게 훨씬 편하죠.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마다의 초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16번입니다. 신경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구조화된 면접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이렇게 이것도 답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정신상태 평가입니다. 이거 뭐 더 이상 해설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왜 틀려도 좋다라고 제가 딱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 동맹에 관한 설명 중 내담자 중심 치료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얘기를 보면요, 내담자 중심 같으면 로저스죠. 이런 거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가 치료적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 형성. 필요 충분 조건. 이게 필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여하튼 인간 중심은 이 관계 형성 이게 돼야 뭐 치료 동맹도 되고 뭐도 되고 다 그다음에 상담이 원만하게 이제 이루어져 가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일치성과 무조건적 존중과 수용, 그 다음에 공감과 이해, 공감적 이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일무공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료 동맹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치료자보다 내담자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게 좋다. 동맹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자와 내담자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가 아니고요. 동맹은 치료 관계보다 치료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더 중요하다. 아니죠. 이 로저 같으면 관계가 기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관계 자체가 로저스는 관계 자체가 치료적 효과다라고 하거든요.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이제 치료적 효과다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치료 동맹은 내담자의 적정한 행동에 대한 수반적 강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의 긍정적이다. 뭐 결국은 치료 효과는요, 치료 동맹 때문에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료 효과의 긍정적에서는 결국 이 인간 중심 상담의 상담자의 그 태도입니다. 상담 기법이에요.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 이게 치료 효과를 주는 것이지 동맹 자체가 된다고 뭐 치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동맹만 맺으면 그런 것은 아니다. 78번 문제입니다. 심리치료에서 치료자가 역전이를 다루는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전이와 역전지, 상담사와 내담자가 느끼는 것, 상담자를 통해서 전이고, 오히려 상담자가 뭔가 또 내담자에 느끼는 어떤 과거에 억압된 그런 감정 이런 게 있다고, 요거는 역전이라고 하는데, 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역전이를 다루는 방식하고는 관계가 없죠. 내담자에게 좋은 치료자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라고 여긴다. 이것도 역전이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내담자에게 느끼는 역전의 감정은 내담자의 전이와 함께 연결지어 이렇게 분석한다. 예, 예. 항상 내담자의 전이에 대한 뭐냐면은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이하는 과정에서 또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항에 대한 해석, 전이에 대한 분석, 저항에 대한 해석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대로 역전이도 이렇게 내담자의 전이와 함께 연결지어서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은 좋은 치료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치료자가 경험하는 역전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치료에 활용하는 것은 상관없다. 치료 역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항상 모든 치료가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7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내반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좌반구는 세상의 좌측을 보고 우반구는 우측을 본다. 이 말은 보자마자 좀 이상하죠. 우리가 내반구는 좌는 우고 우는 좌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답 찾는 데 지장 없어요. 근데 좌방구가 뭐 세상에 좌서 세상을 보는 건 아니죠. 우방구도 세상을 보는 건 아닙니다. 좌방구는 우리 몸 신체 좌측을 조정을 하죠. 조정. 우방구는 신체 우측을 조정해 주는 것이겠죠. 뭐 그것까지 안 들어가도 벌써 좌자 우우 나오면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뭐 상식적으로 누가 판단하더라도 답이 바로 나오네요. 80번입니다. 주로 협연이 아니고 흡연입니다. 흡연. 흡연, 음주 문제, 과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부정적이고 지나친 탐닉이나 스노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치료 방법은 이게 많이 나옵니다. 흡연, 음주 문제, 과식이라는 이런 문제요. 이건 답을 기억해 주십시오. 딴 게 아니에요. 혐오 치료입니다. 물론 혐오 치료는 역조건 형성의 일종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뭐 여러분들 뭐 담배에다가 뭐 당신의 간은 어떻게 폐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거나 술에 대해서는 간을 어떻게 친다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 혐오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흡연이나 음주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그 광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혐오 치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싫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데 활용하는 행동치료 방법. 이 혐오 치료가 나오는 거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으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상심리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